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또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게다가 당정 의견 조율이라는 또 큰 산도 남아 있어서 민주당이 예고한 것처럼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 마무리될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어지럼증 느끼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냉방병이나 피로가 아니라 귀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귀 질환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씨와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면서 어제 3,200선 되찾았는데요. 오늘도 혹시 오름세 보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근데 점차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일단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지수 강보합입니다. 3,2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589억 원 매도 우위고요. 더불어서 기관도 725억 원 탈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개인만 홀로 92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오늘 SK 하이닉스가 급등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3%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보다도 큰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닥, 오늘 어떨까요?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날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수 0.57% 오름세로 80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22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27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도합으로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도적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HLB가 간암 신약의 FDA 승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오름세 커지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이 AI 매출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UBS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12개월간 50% 가까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93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약세입니다. 1391원 시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15%로 낮춰서 시행하기로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양국이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무역 합의 이후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서명이 지연되어 왔는데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간 모습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네.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과 동일한 대우이자 일본이 간절히 원했던 조건이기도 하고요. 우리 역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얻어낸 수치인데 예. 우리는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행정명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 SKT에 이어서 최근에 뭐 KT, LG U+에서도 이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논란이죠. 네, KT와 LG U+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보안 전문지 이 프렉이라는 곳이 지난달 북한이나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통신사와 언론사 등도 해킹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예. 이 보고서는 LG U+의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의 소스코드, 이 데이터베이스와 8천여 대의 서버 정보, 4만 2천여 개의 계정 정보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 적었고요. 오, 또 네. KT에서는 SSL 인증서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했는데 이 두 통신사는 모두 자체 조사 결과 해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나섰고 시민단체인 서울 YMCA도 개인정보 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미심쩍은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KT가 정부로부터 해킹 의심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관련 서버를 파기한 걸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초 KT는 해당 서버를 교체하기로 하긴 했지만 안정화 차원에서 구형과 신형 서버를 한두 달간 함께 운용할 예정이었는데 원래 계획과 달리 신규 서버만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지난달 1일 구형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해킹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원래 계획과 달라진 건데 이 폐기한 서버는 복구나 포렌식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사측은 새로 도입한 서버의 효율이 좋아서 구형과 병행할 필요가 없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기한 거다 해명했는데 또 이슈가 된 인증서와 개인키는 통신 암호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침해 정황이 없어 신고하진 않았지만 현재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KT가 지금 해킹 의혹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 KT 이용자들 대상으로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어요? 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서 31일 새벽 시간대 네.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들이 오.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는 26명으로 피해액은 총 1,700만 원이 넘고요.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 피해자들은 모두 KT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오. 광명시 소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네.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 자신을 소화동에 거주하는 KT 이용자라고 밝힌 한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품권 구매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결제 관련 인증 문자가 전혀 오지 않았고 새벽 시간에 한도 상향까지 해서 소액 결제가 된 상황이라며 오. 1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어이구.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처음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는 해킹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한 상태인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킹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더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 말하긴 했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가뜩이나 KT가 이 통신사 해킹 사태와 연관된 데다 네.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수사 결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방통위가 SKT에 대해서는 뭐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감안해서 이 위약금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줘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 SKT가 이걸 거부했더라고요. 네, 앞서 방통위는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한 번만으로는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 권고를 내렸었는데 네.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어허. 배짱 영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다 이유를 설명했는데
정확한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쓰인 만큼 와.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할 집단 민사소송 등을 고려했을 때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쟁조정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집단소송법을 도입해 대국민 소송전으로 끝내야 한다 비판하기도 했는데 직권조정 결정은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내고 관련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아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이른바 TMF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본격적인 재편에 들어섰는데 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기업 회생이나 매각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고 인수된 기업조차 재출발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먼저 오아시스 인수되며 재기를 노린 티몬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 공지했는데요. 예. 지난달에도 리오픈 소식을 전했다가 기업 회생 절차가 종결된 뒤 영업을 재개했다며 이틀 만에 번복하기도 했는데 최근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엔 0.76% 변제율에 반발한 피해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카드사들이 협력의 난색을 보이면서 결제 시스템 마련에 차질이 생긴 건데 결국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중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위메프는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생 계획 제출한 마감일이 당장 다음 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되고요. 11번가 역시 1년 넘게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인수 희망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과거 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몸집부터 키우자는 산업 트렌드가 경기가 가라앉고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 업체마다 생존이 화두가 된 요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해서 차에 태우려고 한 남성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초동 대응이 좀 부실했다는 논란이네요. 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5분간 3차례에 걸쳐서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학생들에게 차량을 타고 접근해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피해 아동들은 유인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데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서대문서가 지난 2일에는 관련 신고가 지난달 30일 접수돼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유괴 등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신고 내용과 같은 차량이 접근하거나 유인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했지만 같은 날 오후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유사한 아하.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예. 결국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서 추가 수사에 나섰고 실제로 피의자들이 총 3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지만 실제 범행에 쓰인 건 회색 소렌토였다면서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명했는데요. 이들 일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100번 중 99번이 틀렸다고 해도 혹시 모를 한 번을 위해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닌가. 설마가 그렇죠. 사람 잡는 일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게 뭐 단순 장난이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인 게 뭐 최근에 있었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런 일 자체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이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일에 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저희 세모정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시 이 피자 가게 점주와 본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네요.
네, 가해자 측 가족은 매장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네. 해결해주겠다던 본사가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기도 했다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본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줬지만 보증기간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무상 처리를 요구해 갈등이 커졌다 반박했는데요. 네.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도 없고 수익을 단 1원도 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가족은 신메뉴와 관련한 본사의 압박도 있었다 주장을 했는데 네. 한 배달 플랫폼의 1인분 메뉴는 점주의 수익이 적은데도 본사가 도입을 권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1인분 메뉴가 수익은 적지만 매출은 크게 늘어난다면서 희망 매장 40여 곳에만 도입을 했고 또 가해 점주는 도입 하루 만에 본인 뜻대로 중단했다 본사는 맞섰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는 명백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 조사에서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절반이 넘는 54.9%에 달했는데 어이구, 예. 1년 새 16%포인트 넘게 늘었고요. 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400건 가까이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길어지는 침체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이런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먹는 샘물 배급이 시작됐다고요? 네,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부터 짚어보면요. 네.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물을 더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5% 선까지 무너지면서 22개 마을 400여 가구가 비상급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애초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배부하려고 했지만 이 생수 배부가 당장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제부터 제한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한 사람당 2리터짜리 6병 모두 12리터를 받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48리터 규모고요. 네.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만큼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강릉은 또 비껴간다고 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 오전에는 강북과 충북,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이틀간 10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지만 가뭄이 극심한 동해안으로는 월요일까지도 강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라 참 걱정입니다. 예,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막힙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5차로에서 작업하고 더 가서 한강대교 5차로에서도 공사합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가는 길 남이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3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고요. 반대 양평 쪽으론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터널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부터 정안 나대모까지 한 번에 7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이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갈등설 파다했었는데
최근 당정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견 조율에 성공했나요? 네, 일단 갈등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등 당정 간 이견은 분명 있었습니다. 예.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당정 간 의견이 갈린 건데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아래, 반면 여당은 행안부 아래 중수청을 둬야 한다며 대치했었습니다. 당정 사이 긴장감이 감도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예. 일단 대통령이 주문한 그 토론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일 수요일에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네. 정부가 내놓은 이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에 동의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물론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 관련해 당내 이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민주당 초선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지도부 입김이 너무 세다. 개혁의 부작용 우려가 나라고 왜 없겠나, 이렇게 토로하더라고요. 예.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통화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인데 생각이 다 같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자이든 타이든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모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내 입장이 한층 더 뚜렷하게 정해지면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도 더 이상의 이견은 밝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였죠. 법사위가 이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헌법 전문가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네, 당정이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강론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현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연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네. 먼저 검찰개혁 반대 측에서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착수 여부나 증거 수집 전 과정에서 위법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검찰을 해체하면 수사기관들이 난립해 이 통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죠. 차지나 고려대 교수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절대 진리처럼 취급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두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예. 검찰은 절대 악이고 근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존립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죠. 네. 예, 반면 검찰개혁 찬성 측은 검찰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은 국민을 핑계로 조직을 지켜왔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까지 쥔 검찰 구조 이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한동수 변호사는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과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정리 없이는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검찰의 부패가 거론된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직도 개혁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당정처럼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두고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윤동호 교수는 행안부 산하 설치야말로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확실히 하는 길,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는 경찰청 그리고 국수본, 중수청이 행안부 이 아래에 몰리면 오히려 막강한 수사 권력이 한데 집중된다며 그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 개혁을 향한 여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정부는 입법은 어디까지나 당의 권한이기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네. 당정 간 소통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견을 좁혀갈 여지도 충분하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인데요. 네. 다만 정치권 한편에선 정부의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추론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초안이 정청래 지도부의 이 힘 앞에 사장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정권 초반 당정 간 파워게임 이 1라운드에서 대통령이 밀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게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가 내놓은 네. 분석입니다. 예. 이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제 공수처 사례처럼 몇 년간은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사이 대통령은 전국 수사 권력에 대한 이 장악력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문재인 정권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추론이니만큼 실제 이 대통령의 의중은 알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줄곧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며 자세 계속 낮추는 모습인데요. 네. 다만 그만큼 검찰개혁 둔 당정의 이해관계 그리고 토론 끝에 어떤 검찰개혁안이 나오느냐에 따른 파장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검찰 개혁도 개혁인데 사법부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여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네, 법사위는 전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12.3 불법 개헌 관련 사건을 전담케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예. 여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사법부를 향한 그득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기존 사법 체계로는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피고인 측의 이 지연 전술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서 신속하고 단호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최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연 지금 재판부가 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 그 자격이 있냐 이런 의구심이 폭발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거듭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이 국민적인 요구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예. 비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올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이거 북한의 인민재판소다. 어허.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사실상 이 정치 재판을 하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특검도 모자라서 이제는 판사까지 바뀌어가면서 사실상 원하는 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날까 봐 두려워서 특별재판부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비단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윤계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정치가 자꾸 사법체계에 개입하면 삼권 분립 이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이 경기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그게 결국 룰이기 때문 아니냐. 예. 국회와 정부는 그럼 완벽하냐. 이 모든 한계까지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두고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대립하면서 전국은 한층 더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직후에 때 아닌 지도부 갈등설이 또 불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새 지도부를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지도부 갈등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제 대표 장동혁과 후보 장동혁이 다소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아하.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예. 장동혁 대표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 당시에 윤석열 어게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네. 강성보수층에 호소했죠. 예. 그런데 이 취임 이후에 이 매운맛이 다소 중화됐습니다. 최근 협치와 민생 강조하면서 네. 개파색을 줄인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그런데 전당대회 당시 장동혁 대표의 러닝메이트처럼 보였던 김민수 최고위원은 기존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선명하고 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예. 실제 김 최고위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 같은 초강성 메시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니까 이거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초반부터 노선 충돌하는 거 아니냐 어허. 이 해석이 정치권에서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우 논란에 휩싸일 만큼 이 친윤 색채가 강한 이 진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럼 변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전당대회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전당대회 때만 해도 장 대표는 전환기 씨와 같은 극우 유튜버와 교류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세우면서 강경 이미지를 굳혔는데요. 네. 그러나 대표가 되고 나서는 발언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환기 씨에 대해서는 당 밖의 의병이다. 이렇게 중용설에는 선을 그었고요. 예. 특히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공약했었는데 최근 그 조건으로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 이렇게 선을 좀 아하. 그어놨습니다. 네. 좀 보류를 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예, 사실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가 사석에서의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굉장히 젠틀하고 구구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고 해요. 예. 국민의힘 워크숍에 얼마 전에 다녀온 저희 막내 기자가 말하기를 네, 네. 굉장히 유쾌하고 어허. 발랄한 마치 굉장히 MG 아저씨 같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지도부 인선만 보더라도 친윤 1색이 될 것이란 전망 다소 빗나간 모습인데 특히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되는 사선의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습니다. 예. 또 국회의장 예방 자리에서는 협치 메시지를 꺼냈는데요.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포용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만 잡으면 되는 전당대회는 끝났고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 지방선거 다가오는 만큼 중도 확장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갈등설의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양측 모두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본인도 내가 변했다, 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당으로 내가 만들겠다 아.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오른쪽 민심, 즉 자신의 당선을 도운 윤석열 어게인 세력뿐 아니라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당분간 당 내부 투쟁이 아니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는데요. 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성 발언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갈등설에 대해서 국합 배드캅 전략은 분명 아니다.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본인은 강경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에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장 대표가 만약 전당대회 당시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실제 김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간에 다소 껄끄러운 기류도 감지됐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하자 이렇게 발언하니까 네. 바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거 지도부와 합의된 입장 아니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국민적인 상식, 보편성, 합리성 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과거 홍준표 지도부 사례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올 건가요? 네, 사실 당 지도부 출범 후에 이 갈등한 전례, 지도부원들끼리 갈등한 전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노선을 좀 지향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말하고 친박 청산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류여해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거죠. 사실 류여해 당시 최고위원은 홍준표, 뭐 여자 홍준표 이렇게 네. 불릴 정도로 두 사람 관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젠 지도부 출범 후에 리더십 색채가 달라지니까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지도부 갈등의 결말은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났는데 예. 류여해 최고위원 당대표 비판하고 돌출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거죠. 아하. 예, 정치권에선 지금 장동혁, 김민수 이 초반의 구도가 그때와 비슷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 대통령과의 거리 그리고 친한계 포용 여부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당시랑 비교해서 보면 꽤나 뭐 잡음이나 갈등이 줄어든 모습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전당대회 직후와 비교하면 확실히 잡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공개 충돌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네. 장동혁 체제를 최악이다 이렇게 우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SNS에 당선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분열하면 당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또 특검 수사가 야당에겐 사실상 공공의 적을 만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하고 당직자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순식간에 당의 단일 대우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젠 계파와 상관없이 지도부와 의원 전원이 정치 탄압 규탄 이 깃발 아래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두고는 국민의힘 모두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가 당의 결속을 강화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된 셈입니다. 네. 우리가 맞설 싸울 상대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 이 공통된 전선을 세운 거죠. 네. 이 전선이 당분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전반은 더 강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3640님께서 여의도 소식 귀에 쏙 들어오네요 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돌보고 보살펴주다를 뜻하기도 하고 흠이나 잘못을 덮어주다를 뜻하기도 하는 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감싸주다, 거느르다, 그느르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그느르다입니다. 그느르다라는 동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보고 보살펴주다의 뜻으로 쓰이면 어린 남매가 놀고 있는 모습을 찬찬히 보노라면 누나가 동생을 그느르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흠이나 잘못을 덮어주다의 뜻으로 쓰이면 그는 늘 남의 사정을 그늘러주는 사람이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느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그늘러주다가 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느르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 감싸주다가 아니라 감싸다는 흉이나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9월인데 마치 한여름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오전에 일부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 원주에도 확대 발효됐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전주와 부산 33도, 대구 32도, 강릉 3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지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충청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서울과 충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중부, 오후에는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과하기 쉬운 귀 건강과 이 귀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어지럼증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귀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관련 질환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 많으셨을 텐데 관련 궁금증들 미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시죠.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조국혁신당이 사건 처리 노력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이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공천기획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이혼 화백의 그림을 건넨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굣길 초등학생들을 유기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됩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저수조를 갖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13곳에 상수도 공급 밸브를 잠근 뒤 급수차를 활용한 운반급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6년 만에 두 사람 양자회담 가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을 특급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양손으로 악수도 하고 국빈 방문급 최고 예우를 했고요. 네. 단독 만찬도 했는데 이게 다자무대잖아요. 다자무대에서 어느 국가를 콕 집어서 단독 만찬을 네. 하는 게 굉장한 최고 예우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시종일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북중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경제 협력도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참석한 수행단 몇 면을 봐도
그 북한에서는 경제사령탑이 중국에서도 무역사령탑이 각각 이 자리에 배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요. 한반도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북한 측과의 조율을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조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 이익과 근본 이익을 수호하길 바란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이 고립된 국가 이미지를 좀 탈피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와요. 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원래 존재감이 큰 나라이고 네. 중국은 또 이번에 뭐 자신들의 그런 전투력을 과시하고 예. 그랬지만 그러면서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네. 김정은이 제일 수혜자가 아닐까 아하하. 싶어요. 네. 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 점이 일단 꼽힐 수 있는데 이게 러우 전쟁 통해서 러시아하고의 밀착된 시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과거로 가도 사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그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고 그 형인 김정남을 숙청하고 이 예, 과정에서 이 숙청당한 사람들이 다 친중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김정은이 초기부터 그렇게 중국하고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사이였는데 네. 이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러시아 만나서는 원래 러우 전쟁의 파병이라는 기여를 북한이 했는데 그럼 어떤 대가를 받을지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뭐 성사가 될진 모르지만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몸값 높이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제일 큰 수혜자이고 뭐 잃을 것도 없었고 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뭐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중론이었는데 네. 뭐 중국에서는 뭐 좀 수위 조절을 한 것 같고요. 그 푸틴 대통령이 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 지 하루 만에 축전을 보냈어요. 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 다음 주니까 9월 9일 앞두고 축전 보낸 건데요. 네. 푸틴은 친근한 버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일단은 김정은은 많은 걸 얻어간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주고받은 불로장생 관련 대화가 네. 또 화제를 모으게 됐어요. 요게 원래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던 건 아니고 네. 한 마이크라고 해가지고요.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예. 좀 사적인 대화 이런 걸 그렇죠. 나누다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그런 걸 한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여기에 통역사도 있었죠. 푸틴의 통역사가 중국어로 이렇게 전합니다.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잘 분간이 안 되는 대화가 이어진 다음에 네. 푸틴 쪽의 통역사가 인간의 장기는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어로 일각에선 이번 세기의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뭐 이런 네.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예. 근데 뭐 워낙에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려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하필 또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아하하.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쩌면 이게 정말 죽고 싶지 않겠다. 올해. 네. 이게 또 그런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영생불사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매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집권에 대한 집착. 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도 의자까지 막 싹 다 닦아가면서 네, 자신의 맞아요. 어떤 신변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을 극도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집착이 건강을 향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로 돌아와서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특검과 국민의힘 대치가 이어졌는데 결국 어제
자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뭐 복도에 빼곡하게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예. 특검하고 사흘째 대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진행이 안 돼서 세 번째 시도를 했는데 끝내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네. 오늘이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특검은 아쉬운 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기간과 범위, 자료 검색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란 특검팀 9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특검도 이렇게 일단 임의 제출을 받아갔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이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등지에서 장외 투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다. 라면서 그 국회로 본회의장으로 가라고 했고 네. 전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압수수색하다가 발견한 그 이우환 화백 작품 있죠. 구매자를 특정했는데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여기서 예. 귀금속이 나왔던 거고 네.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네, 진술도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어떤 진술이냐면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그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김상민 전 검사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네, 네. 작년 4월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 지원 받으면서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명태균 씨 주장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이후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라고 명태균의 주장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런 주장을 해왔던 당사자가 이 김상민 검사인데 예.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선물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팀은 이거는 공천의 대가로 그림을 준 거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특검팀이 이 그림의 구매 경로도 추적을 해왔는데 이게 2022년에 한국인 이모 씨가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런 다음에 서울 인사동 화랑에 판매를 했고 여기서 김상민 전 검사가 2023년 초에 1억 원에 이걸 사들인 아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김상민 전 검사의 해명은 그 김진우 씨에게 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네네. 그림값을 받고 대신 구매한 거다. 대리 구매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그 매관 매직 그 자리를 받는 대가로 네.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국교위 사무실을 현재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 변호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 둘러싸고 많은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예. 오광수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결국에 일은 못했어요. 수석으로 일은 예. 못했고 과거에 여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던 네. 사람인데 자진 사퇴한 이후에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이게 뭐냐. 네. 정치적 파장도 있고 전관예우 논란까지도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서 내려왔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고 또 한학자 총재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최근에 만난 사실이 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두 사람이 만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특검팀이 해명하기로는
그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 만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깐 들러서 그냥 사적인 차담을 나눈 거다. 네. 안부 같은 거나 나누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법조계도 워낙에 이제 서로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이니까 네네. 뭐 그냥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네.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만남이겠느냐라는 그렇죠.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에 8일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한학자 총재가 이 시점에 갑자기 그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오늘 오전에 일단 퇴원은 했습니다. 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큰일이 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조국 그 당시 대표가 2년 실형 선고받은 날에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 요게 파장이었거든요. 네. 강미정 대변인은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로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네.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가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연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이 나왔었는데 네. 어제 입장은 피해자 측이 요청을 해서 외부기관이 조사 전담해서 진행을 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받았다. 그러니까 당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라는 예.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일이 점점 이게 커지면서 오늘은 하루 만에 사과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조국혁신당 측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쳤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고개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불똥이 또 민주당으로 튀었어요. 네. 이게 그 최광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네.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발언이 문제인데요. 네. 어떤 발언이냐면 성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건데 남 얘기 다 주워듣고 떠드는 거다. 그거는 들은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니다. 네. 뭐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식으로 치부를 네.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최광욱 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좀 세심하지 못한 발언이 네.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2년 전에도 여성 비하적인 표현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고 예. 이번에 겨우 뭐 또 사면도 받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긴급 조사 지시하면서 신속하게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과거 발언 거론된 지 4시간 만에 윤리감찰단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한 건데요. 예. 야당의 공세 빌미를 안 주겠다, 뭐 차단하겠다 이렇게 불을 끄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네. 지도부 차원에서 사태를 조기에 매듭 짓겠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득 불평등 해소하고 분배 적정이 공정 경제 체계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후보자예요. 네. 특히 지난 대선 캠프 때 경제분과위원장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커다란 공정 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야당이 그 칼날을 벼르는 거는 주병기 후보자의 재산세, 종합소득세 체납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이런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건데요. 네. 간단하게 좀 보면은 지난해 7월하고 9월 의왕시가 부과했던 아파트 재산세 1, 2기분 각각 22만 6,260원인데 이걸 체납을 했고요. 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총 18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특히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압류되기도 했어요. 네.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네요. 예, 주병기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서 일부 실수가 있던 것으로 지금은 모두 완납한 상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이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고로 한국인 사망자도 나왔어요. 네, 푸니쿨라 리스본 언덕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고 연간 네. 350만 명 이용하는 뭐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꼭 타볼 그런 명물인데요. 네네. 고정하는 케이블이 풀리면서 충돌을 하고 이 사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예. 근데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현지 당국이 한국인 2명의 사망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긴밀히 그 당국과 협력을 해서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2명 사망자가 확인이 됐고 우리 국민 1명은 또 부상을 입었는데 네.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좀 위태롭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예. 현지 경찰은 1차 수사 결과가 45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여러 질환 관련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의료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알아보니까 다달이 꽤 많은 질환 관련된 날이 있는데 오는 9월 8일이 귀의 날이라고 해서 네. 오늘은 이 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귀가 조그맣게 생겼지만 네. 질병은 또 많아요. 이 소리가 드나드는 길이 있죠. 예. 그 길에 염증이 생기는 이 웨이도염, 중이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이명이 동반되는 난청도 있고 또 어지럼증 유발하는 메니에르병 같은 아주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냥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또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러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 어지럼증이 귀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귀 질환과 어지럼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어지럽다 이런 느낌은 누구나 평생 몇 번씩 경험해보는 그런 흔한 증상이죠. 그렇죠. 네. 주변이 빙빙 돌거나 몸이 막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 또 네. 머리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이런 느낌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일시적이기도 하고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구토나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같은 이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어지럼증은 근데 귀질환과 연관이 아주 심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은 귀 안쪽에 있습니다. 네. 그 뇌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문제가 어지럼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뇌이 귀 안쪽에 있는 그 부분은 소리를 듣는 기능도 있지만 머리와 몸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몸이 기울어진 것 같이 느껴지거나 또는 어지럽다 이런 느낌들이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죠. 네. 이렇게 귀에서 시작되는 어지럼증은 이 구역감이나 구토 또 식은땀, 두근거림 같은 이 자율신경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증상보다 훨씬 더 뇌이에 문제가 생긴 어지럼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예, 예. 또 치료를 하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귀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귀 질환과 어지럼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총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왔을 때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뭐 많은데 사실은 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이 빙빙 돌다, 뭐 어지럽다 이런 느낌은 귀 속에 있는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 즉 뇌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러움. 아주 막 굉장히 길죠. 네. 또 두 번째는 메니에르병,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정신경염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와, 이름들이 꽤 좀 어렵고 낯선데 하나씩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네.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럼증, 이것은 귀 속, 즉 뇌이에 있는 이 작은 돌 조각 이석이라는 것이 원래 제자리에 있으면서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제자리에서 벗어나요. 아하. 그러면 이제 세반고리관이라고 평형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보셔서 알 텐데 그 관이 자극이 되면서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 갑자기 잠깐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네. 되게 이제 몇 초에서 몇 분 만에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 잠깐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고 또 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때는 이 이석 치환술, 그래서 돌이 이제 제자리에서 벗어난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이제 간단한 물리 치료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개 움직일 때 잠깐 어지러움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핑 이렇게 도는 느낌 나는 경우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러움. 자, 두 번째 질병은 이 메니에르병인데요. 이거 이제 귀 안에 림프액이 있어요. 림프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이 증상으로는 이제 귀가 먹먹하고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청력도 좀 떨어지고요. 지속 시간도 수분에서 수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어지러움증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토나 구역감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불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은 귀 안에 물이 차서 오래 도는 어지러움증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메니에르병 환자는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 메니에르병은 발작이 나타날 때 예고가 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림프액이 많아진 거니까 이 저염식 식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 흡연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충분하게 수면 취하시는 것,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작이 만약에 일어나서 어지러워지고 막 힘들어질 때는 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고 운전은 안 됩니다. 그렇죠. 증상이 이게 이제 자주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약물 치료 꼭 받으시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림프 압을 또 떨어뜨려주는 그런 수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지러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까지 동반된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거 뭐 크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데 요거 말고 이제 또 어지러움증 나타나는 귀질환 전정신경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전정신경염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이때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귀와 뇌를 연결하는 이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방이 빙빙 돌고 막 구역질이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뇌가 스스로 보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정신경염 어지러움증은 갑자기 심하게 돌고 토하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어지러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쇠질환 증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결국에는 이 귀 속에 생긴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오래 가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이 미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편두통 환자에게도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이 편두통이라는 것은 그냥 두통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뇌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신경, 즉 통증을 전달하는 이런 신경의 기능 이상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편두통은 발작 직전에 또는 직후에 어지러움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 시야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발음이 안 될 수도 있고 귀에서 막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구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편두통 환자는 두통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여성에서 훨씬 더 흔하고 유전적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수초에서 수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편두통 치료만 해가지고는 사실 이 어지럼증은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어지럼증 조절하는 약물을 같이 사용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좀 잘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예. 치즈나 초콜릿이나 와인 같은 것들이 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편두통이 생겼다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음식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하고 일반 네. 어지럼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이 편두통이라는 것이 원래 두통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런 이제 여러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지럽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뭐 말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편두통을 가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전조 증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일반적인 이제 어지럼증은 이런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좀 가능하죠. 네. 또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아주 오래 지속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명이나 뭐 앞이 안 보인다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두통약과 함께 이 어지럼증 조절약을 꼭 같이 드실 필요가 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뭐 두통이 생기면서 어지러우면은 반드시 뭐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이런 질환 관련된 것도 있지만 노화 현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어지럼증이라는 건 평형이 잘 안 맞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게 평형을 유지하려면 우선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잘 봐야 되거든요. 예. 보면서 평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뇌 이에 있는 전정기관이 평형기관이 되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온몸을 지탱하는 근골격계가 충분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어지러움증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평형 감각에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시각 정보가 잘 부정확해지거나 전달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네. 전정기관의 변화를 금방금방 캐치하지 못한다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근력도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지면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어지러움증을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네. 또 더더욱이 혈액순환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더 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약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지러움증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세가 드시면 이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력 또 균형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지럼증, 귀질환으로 생긴 어지럼증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일단 잘 물어봐야죠. 언제 어지러웠냐, 네, 어떤 네. 상황에서 어지러웠냐,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셔야 되고 예. 그 뒤에는 이제 검사들이 필요하죠. 혈액 검사도 필요하고 청력도 평형 기능 검사들도 해보는데 아하. 이때도 잘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뇌 영상 검사, MRI나 CT나 이런 것들까지
것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걸 이제 다 해보다 보면 이제 뇌 이해 문제 때문에 즉 전정기관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뇌 속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이 생긴 건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치료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 정밀 검사 어지러움증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귀질환으로 생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완치는 가능한 거겠죠? 뭐 완치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뭐 사실 사람은 계속 살아있지 죽다가 살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이런 질병이 계속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네. 또 재발할 수도 있는데 일부 질환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러움증 이것은 잠깐 하는 이제 물리치료로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메니에르 같은 병은 아주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고. 뭐 사실 그 완치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전정 신경염도 사실 회복은 되죠. 하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완치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완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것은 완치보다는 다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증상을 조절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다. 자, 오늘 이 어지럼증과 귀 질환 연관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지럼증 있으면은 바로 이비인후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뭐 심장 질환 때문에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귀에서 생긴 문제라면 얼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좀 복잡해지죠. 뇌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면 뭐 신경외과 선생님도 예. 만나볼 필요가 예. 있고 신경과 선생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네. 더더욱이 이제 마비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아이고. 응급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지럽다 이게 몇 번 반복된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625님.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다 귀 때문인 건 아니겠죠? 하셨어요. 당연하죠. 다 귀 때문은 아니지만 제일 흔하니까 이제 귀를 확인하는 건데 네. 뭐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지럽고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빈혈로 어지러운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럽다고 모든 게 다 귀 때문은 아니고 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귀에 문제가 없다면 전신성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409 하나님,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급하게 뭐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셨어요. 이럴 때가 있죠. 우선은 어지러움증과 함께 마비가 생길 때예요. 네. 그래서 마비가 생겨서 안면마비가 와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또는 시야가 잘 안 보이게 되거나 겹쳐서 자꾸 보이게 된다든지 예. 또는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 뇌졸중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이때는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네. 다시 생기나 안 생기나 호전되나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이 마비 예. 증상이 있을 때는 응급실로 바로 가십니다. 곧바로. 네. 자, 3029님, 귀에서 삐 하고 나는 소리 이명도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나요? 하셨어요? 네, 뭐 100%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 메니에르병 같이 이 림프액이 많아져서 압력이 올라갈 때는 이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이 이 어지러움증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메니에르병 때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귀가 굉장히 먹먹해지고 예. 청력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같이 오기 때문에 네. 확인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 삐 소리는 삐 하고 나는 소리는 어지러움증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지럽다 하면은 귀를 먼저 의심해 보시고 이비인후과를 가 보시고 거기에 뭐 마비 증상이나 다른 증상이 찾아온다 하면은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신데요. 남이의 빙글빙글 듣고 저는 여행 안내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진짜 확실히 뭐 아침 저녁으로 좀 공기의 맛이 달라요. 네, 약간 맞습니다. 선선해진 느낌인데 이렇게 또 바람 끝이 달라지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어디로 떠나볼까요? 눈에 아주 어디 가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그렁그렁하십니다. 티가 좀 많이 나죠. 네. 이 여행 갈 때 네.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면 엄청 기분이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시너지. 예. 네. 근데 저는 요즘 같이 약간 선선해질 때 네. 뭐 요런 가사가 좀 떠오릅니다. 네. 뭐 저골목을 돌면 만나질까요? 또 우연히 만날 것도 같은데 닮은 사람 하나 보지 못했어. 예. 네, 요거 어떤 노래죠? 이승환 씨의 너를 향한 마음 가사인데 아하. 이거 아마 이 노래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네네. 잘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가을이면 이렇게 약간 발라드가 노래가 그렇죠. 예, 막 입으로도 계속 네. 불러지고 귀에도 네. 썩 꽂히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런 노래 가지고서 플레이리스트 쫙 해서 예, 드라이브 떠나시면 지금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설렙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여행지 요런 기분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 네. 강화도를 가볼 겁니다. 강화도. 네. 네. 은근히 강화도를 경기도에 속한 섬으로 아는 분들 많으신데 네.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섬이지만 섬같이 하는 섬인 강화도에도 부속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교동도가 있습니다. 교동도. 네. 이 교동도는 강화군 서쪽의 섬인데요. 이 교동대교가 놓여 있어서 배가 아닌 차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북한의 연백군까지 짧게는 한 2-3k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네. 이 분단 이전에는 교동도 아이들이 개성시나 연백군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얼마큼 가까운지 상상이 네. 가시죠. 네네. 이 북한과 가깝다 보니까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동도를 출입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 교동대교 북쪽 검문소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에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그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이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입증을 받고 나면 오늘의 주 목적지인 화계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계정원. 네. 네. 이 화계정원은 화계산 북쪽 기슭에 터를 잡고 있는데요. 이 정상부에는 화계산 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네. 또 강화군을 상징하는 새인 저새의 눈과 부리를 형상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북녘으로 비상하는 모습이라서 북쪽을 향한 그런 약간 좀 통일의 염원 그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예. 또 전망대는 실내외로 나뉘는데 야외 전망대는 바닥 일부가 투명한 스카이워크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찔하지만 안전하니까 이곳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야, 여기서 북한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진짜 교동도랑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고 게다가 이곳을 가려면 또 임시 출입증까지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찾는 분들에게는 진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전망대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게 보일까요? 이 전망대에서는 일단 화계정원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이 바다 건너 북한의 연백평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백평야 바로 전에가 이 교동 고구저수지인데요. 네. 이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아주 이색적인 풍광입니다. 네. 이렇게 광활한 풍경을 보고 있으면 뭐 장쾌한 마음 또 후련한 마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만 그 너머가 북한 땅이라는 점이 여러 마음을 교차시킵니다. 네. 또 한 가지 신기한 게요. 이 남과 북 사이의 바다에는 배 한 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중립수역이라 그런데 네.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또 이렇게 분단의 현실을 날카로운 철책도 처있지 않은 이 망망대해로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다 그런 네.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가까이 교동 평야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원래 바다였던 땅을 간척해서 벼를 심어서 농토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래 이뤄진 건 아닙니다. 무려 고려 말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그때만 해도 지금의 교동도는 여러 개의 섬이었는데 네. 광화도 해안의 대부분은 고려시대 이후에 오늘까지 간척으로 넓힌 땅입니다. 네. 자, 이 스카이워크 반대편이 남쪽인데 그쪽 풍경도 눈에 남겨둬야 합니다. 네. 네. 뭐 성모도 부름도 뭐 이런 여러 개의 강화군의 섬들이 바다와 어우러져서 보이는데 네. 놓치면 아쉬운 풍경이고요. 예. 또 전망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화계정원이 혹시 전부 전망대인가? 화계정원 자체가 전망대인가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아닙니다. 네. 이 정원이 잘 꾸려져 있는데요. 크게 5가지 테마 정원으로 나뉩니다. 네. 입구에서 물의 정원을 지나면요. 역사문화 정원, 또 추억의 정원, 그리고 평화의 정원과 치유의 정원을 거친 다음에 화계산 전망대 스카이워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 정원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그재그로 된 산책로가 있고요. 정원을 고루 누비면서 오르는 재미가 있으니까 걷는 재미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전망대로 바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모노레일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노레일은 가파른 경사를 천천히 오르고 내려서 느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왕복으로 하면 한 13,000원, 그리고 화계정원 입장료 5,000원은 또 별도로 내야 합니다. 네. 최대로 탈 수 있는 정원이 9명이니까 혹시 9명을 넘는 분들은 네. 나눠서 타시면 좋겠죠. 나눠서. 네. 잠시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기준 제주 산간, 제주도 남부 중산간, 제주도 북부 중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제주도 남부 중산간, 제주도 북부 중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안전하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계정원의 뭐 전망대가 전부가 아니었고 아까 여러 테마 정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화계정원의 식물만 네. 무려 18만 본이 있다고 합니다. 18만 본. 네. 이 봄과 여름에는 장미, 수국 등이 피면서 아름다움을 채우고요. 네. 가을이 온 만큼 국화나 구절초 등 가을꽃이 아주 만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 곳곳에 재미있는 설치물도 있는데요. 특히 멍 때리기 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썬베드, 해먹 등을 설치해놔서 그늘막을 들여놨습니다. 네.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고 힐링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고요. 네. 그 가운데 역사문화정원은 교동도 유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교동도가 예전에는 송도, 그러니까 개성이나 한양, 또 서울이죠.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 고려와 조선시대 유배지로 정해졌었다고 해요. 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연산군인데요. 연산군. 네. 화계정원 안에 유배지가 있습니다. 뭐 집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위리 안치라고 불렀는데 이 또 연산군이 귀향을 올 때 탄 소달구지도 재현해 놨습니다. 이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를 와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유배지 앞에는 뭐 하루 5차례 문화관광 해설이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맞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라도 그냥 걷기가 무료하다 싶은 분들은 모바일 스탬프 미션에 도전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화계산은 한자로 빛나다 또는 들쭉날쭉한 모양이다라는 뜻의 화와 또 덮는다는 뜻의 개자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산머리가 솥뚜껑을 덮어 놓은 듯하다라는 형태의 이름입니다. 이 정원 곳곳에는 이를 상징하는 각기 다른 솥뚜껑 조형물이 8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6개를 찾아서 인증하는 미션입니다. 자, 목표 달성이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도전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요. 네. 성공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광화도에서 난 쌀 500g을 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쌀값도 많이 올라서 비싼데 네. 이거 미션 하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강화쌀이 또 이 청정 지역에서 해풍 맞고 자란 거라서 또 맛도 좋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꼭 미션 성공해서 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227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교동도가 지금은 출입증 발급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실지 아니면 그러신가요? 잘 아시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네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볼거리도 뭐 여럿 있겠죠? 어떤 거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혹시 네,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좋은 연락 감사드리고요. 네. 인천광역시가 인천 웰리스 관광지 25곳을 선정했는데요. 예. 이 강화군에 무려 9곳이 있습니다. 어허. 이 웰리스를 주제로 해서 떠나는 여행은 강화도를 조금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네. 대표적인 곳 2곳만 살펴보면요. 먼저 금풍 양조장입니다. 이 막걸리를 빚는 곳이죠. 네. 1931년에 문을 열어서 현대 3대째 운영 중인데요. 와, 네. 양조장 건물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1931년에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인천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을 만큼 역사적 가치도 있고 또 운치까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막걸리가 좀 특별한 게 병 모양이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막걸리 병 모양이 아니라 네. 와인병 같아요. 막걸리가. 네, 네. 그래서 약간 뭐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품격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뭔가 있습니다.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네. 또 강화쌀, 강화 인삼 등 지역 식자재를 이용해서 프리미엄 막걸리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시음도 할 수 있으니까 흥미롭고요. 예. 또 사전 예약하면 막걸리 만들기 체험이나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웰리스 체험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어른은 한 33,000원, 뭐 어린이는 한 25,000원 정도 내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술독 우물 등이 남아있는 2층 옛 제조실 견학도 가능한데요. 여기가 이벤트가 재밌는데 네. 빙고 게임이나 뽑기 게임 등을 통해서 미션을 달성하면 네. 금풍 막걸리 등의 경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이 게임은 한 7,000원 정도 네. 주시면 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데요. 네. 나갈 때 흑백으로 인화를 해주시는데요. 그 사진을 그대로 프린팅한 음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에 네. 그 사진이 프린팅이 돼 네네. 있어요? 흔히 왜 그 라떼 같은 라떼 느낌으로? 위에 라떼 아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린팅을 딱 해서 주시는데 와, 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그런 체험입니다. 예. 또 두 번째로 가볼 웰리스 관광지는 약석원입니다. 이 덕정산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인산저수지 전경이 아주 푸근하게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약석원은 강화 약숙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인데 이 좌훈이라는 게 예. 약초를 태우거나 끓여서 발생한 연기나 열을 폐음부에 쐬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네. 이 체험은 전통 좌훈 40분과 쑥 온열뜸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 황토 벽돌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전통 옹기가 있거든요. 그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 연기와 뜨뜻한 열이 엉덩이 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좌운을 마치고 나서 온열 뜸기를 등과 배 위에 올려놓고 찜질을 하거든요. 네. 이 강화 약숙이 사자 발숙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자발? 예. 네. 이 약숙 가운데 효능이 아주 빼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예. 체험은 쑥뜸 향이 뵐 수가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웰리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전통 막걸리 체험도 너무 재밌고 뜻깊을 것 같고 좌훈까지 하고 나면 진짜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럼 20년이면 한 번 더 변해서 2번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아주 긴 세월인데 정원을 무려 20년이나 가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전남 화순이고요.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이라는 곳입니다. 바우정원. 네. 네. 1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5만 평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다양한 조형물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조화시켜서 만든 정원인데요. 네. 이 안에 카페도 있고요. 또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 바우정원의 가장 크게 돋보이는 점은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다른 곳에서는 분명 폐품 취급을 받아서 버렸을 것들이 뭐 이곳에서는 아주 예쁘게 탈바꿈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쇳덩이가 멋스러운 작품으로 서 있고요. 또 버려진 나무 조각은 생명력 가득한 조형물로 변신합니다. 네. 5만 평 규모의 그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함께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네. 정원 안에 수만리
커피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는데요. 네. 이 비탈길과 경사가 많은 이 산림 정원이라서 산책 중에 좀 쉬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 아주 제격인 그런 네. 곳입니다. 네. 이 더구나 이 바우정원 입장할 때 성인 12,000원, 학생 어린이가 한 10,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네. 그 입장료 안에 음료비와 또 주차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카페에서 꼭 차 한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SNS를 통해서 뷰 맛집으로도 소문이 났을 정도거든요. 네. 카페 문을 쫙 열고 들어서면 녹음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여행 온 기분이 물씬 납니다. 아, 네, 네. 또 카페 난간도 독특한데요. 네. 이 카페가 5.2m 높이의 2층 건물이거든요. 예. 우연히 고물상에서 구부러진 철제를 봤다고 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만든 화순 동복교라는 다리를 철거하고 남은 잔재였대요. 네.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이 조각가의 손을 거쳐서 이 지금의 난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다리가 난간으로. 네. 예. 또 카페를 나서면 수평 창고가 보이는데요. 이 정원을 가꾸면서 수집한 자재들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예. 이 창고 벽면에 바우정원의 지도를 보면 이곳의 공간과 동선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이끼정원, 노루 잠자리부터 수평 계곡, 고래 눈물바우, 비틀 깡통 등 호기심이 절로 생겨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우정원 중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가 한 40분 정도 큰 원형으로 이 편백숲 트리하우스와 수평 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코스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버려진 물건 혹은 버려질 물품을 재활용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더 매력적이고 교육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정원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까요? 이끼 정원은 작은 골짜기에 이끼가 자생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지고요. 네. 또 석굴이 있는 노루 잠자리는 해가 지면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곳만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또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몸을 피한 역사적 현장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물탱크를 잠수함 모양으로 리모델링한 비틀 깡통도 있는데요. 바로 옆에 울창한 편백숲 사이에 2층 트리하우스에 오르면 피톤치드향 가득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네. 또 쑥부쟁이 갤러리는 이곳 수평 커뮤니티의 소장 작품을 상설 전시한 그런 곳입니다. 네. 여행 안내에서 오늘은 가을철에 특히 더 예뻐지는 정원 있는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또 전남 화순군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우게 됐는데요. 대신 남현종 아나운서가 세상의 모든 정보 든든하게 끌어줄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세모정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